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52420입니다. 자, 이 오성첨단 소재가 최근에 미국의 대마초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비범죄화 논의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자회사의 대마초 사업이 좀 부각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지금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런 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성첨단 소재는 디스플레이의 강화 필름 부분을 사업을 보호 필름이라든가 기능성 필름, 뭐 이런 비산 방지 필름,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주식회사가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는데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미국에서 최근에 자, 바이든이 민주당 그런 블루웨이블이 그 승리를 예상이 되면서 대마초 주식을 살아나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명 주식 해설가인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11월 3일 선거에서 민주당 백악관 의회 장악을 예상하면서 이게 블루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최대의 수혜가 블루웨이브가 진행되면 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뭐 당선이 되는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나 그런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마리아나 합법화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그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상하원 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은 블루웨이브가 진행하게 되면은 대마초 사업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대마초 사업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서도 그 대마에 관련돼서 좀 우호적인 발언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바이든은 대마초 사용과 관련한 범죄 기록을 없애고 대마초 사용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민주당도 그렇고 좀 이런 그 대마 산업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합법화까지는 아니어도 대마초 사용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활성화가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테마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대마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리서치 업체 레이몬드 제임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는 바이든이 백악관을 차지할 가능성을 65%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가 지금 10월 2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선거 유세가 조금 차질이 좀 미치는 그런 마지막 단계 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선거 활동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과 좀 겹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그 지지율,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 필수 인력을 놔두고, 지금 뭐, 무리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그가 하는 업무의 일부일 뿐, 펜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펜스 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벗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 활동을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기사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5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쇼트 실장과 밀접한 접촉을 한 펜스 부통령이 선거 운동을 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뭐 무시를 하고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운동을 뭐 그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지금 10월 21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지지율이 41%, 바이든 50%, 2주 정도 남은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그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9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대선 2주 앞두고 나왔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오차 범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최신 일자에서 좀 기사를 좀 보면은 바이든 굳히기인가 트럼프 뒤집기인가 펜실베니아에 달렸다라고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사가 10월 25일 전일 주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펜실베니아가 승패를 결정을 할 것이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2개주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부분들. 자, 여기에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열흘 안쪽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다수의 여론조사 예측 기관들은 분석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경합주들을 돌면서 폭풍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대선에 승리하려면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이미 이 수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지금 바이든 관련주로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지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이런 뭐랄까 사전 선거 분석에서 힐러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여론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됐었던 이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샤이 트럼프에 대한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성향을 좀 보면은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꽤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전에 보면은 이전에서 선거를 할 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치명적인 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좀 치명적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 11월 3일 11월 3일까지 지금 오늘이 26일이니까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반등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던가 11월 3일 선거 당일에는 엄청난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 변동성이 지금 긍정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 11월 3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저녁에 좀 진행이 되겠죠. 화요일 저녁에나 아니면은 11월 3일에서 4일 정도에서 주가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4일에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 11월 3일인 화요일 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외치에 있는데 11월 2일에도 월요일에 뭐 어떤 식으로 급락을 좀 보여줄지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11월 3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든 간에 관련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런 선거
사전 조사에 따르면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막상 이제 까보면은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박성이 좀 있긴 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미국에서 대마초 사업이 비범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상첨단 소재라는 이 기업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 있다,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오선첨단 소재를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도박을 싫어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뭐 진행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종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뭐 도박성이 깊은 그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보다, 그리고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남겨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평선에 딱 위치해 있어요.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지금 22평선에 딱 지지를 좀 받으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평선을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손실폭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은, 손절가가 얼마를 잡아드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차트에 보시면, 22평선까지만 잡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